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력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법 많이 했어요. 벌써 16강째이고요. 오늘은 그 설비, 기계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두 타임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다음 장 가볼게요. 우리가 CEO가 알아야 할 자산 관리해서 이제 매출 채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허수의 유동자산,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급금 같은 경우 얘기했고, 재고자산, 어렵죠, 재고자산, 부동산 평가 개념, 기계장치, 요것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평가법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굳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개념은 이해하시면 대표님들하고 얘기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이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형자산 할 겁니다. 다음 장. 조금 올릴게요. 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근데 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녹음 일단 잘 되고,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옆에 가리지 않고 옆에 그 화면이 떠서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면 공유해서 이따 제가 그 노션 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쉽고, 그래서 좀 간지는 안 나오지만,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하는 간지는 안 나오지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 장치는 등 설비 투자, 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기계를 좀 비싼 걸 사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큰 돈을 쓰잖아요. 뭐 2억, 3억,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비용 분석이 없다. 일단 산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또 비용 분석을 하고 산다? 이것도 좀 애매한데. 그런데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그냥 막 무개념하게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냥 막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투자의 경제성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죠. 자본 예산. 쉽게 얘기하면은 기계를 사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가. 이 돈이 들어가. 그러면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 대표님이 계세요. 기계를 내가 3억짜리를 산다. 그럼 이걸 오래 다 비용 떨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물건을 샀으니까 돈이 나갔잖아. 비용이잖아. 그런데 회계적으로는 어때요? 기계를 사면 그건 유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하면서 비용을 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세무 회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되고, 기계를 살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1억 원, 뭐 3억 원, 10억 원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회수하는데 이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과연 뭐 효율이 나오는지 뭐 그냥 더 쉽게 효과가 있는지 그쵸?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구입하면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1억 원의 기계를 구입을 해서 일정 기간 내에, 예를 들면 뭐 1년 만에, 1년 내에, 1년 내에 1억 2천 이익을 창출했어요. 그럼 2천만 원 벌었단 말이에요. 이런 계산이 나오면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투자를 할 거예요. 음, 투자함. 그런데 기계를 구입했는데 1억 2천에 손실이 났어요. 음? 1년 내에 이렇게 손실이 났어요. 투자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뭐 났다가 아니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 이게 근데 그냥 감으로 하는 예측이 아니고 숫자로 예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이 되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죠? 이건 쉽죠. 이건 쉽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면, 자, 현금이 들어가잖아요. 1억 이란. 그런데 기계 구입 비용만 1억, 예를 들면. 기계값만 1억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설치 비용도 들어가요. 뭐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계를 운영하는 데는 또 운영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최악은 아니고, 조금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 기계를 운용해야 될 직원을 채용하고 월급을 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현금이 유출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억 원짜리 기계를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수입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기계 덕에 원가가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고 이 기계는 한 5년 뒤에 내용연수에 처분을 하면은 뭐 한 20%는 남아요.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가 되면서 절세도 되죠. 이것도 현금이 흐름이죠. 그럼 현금이 들어오는 거가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덜 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기계를, 비싼 설비를 구매할 때는 적어도 대표님 정도 되면 이런 고민은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1억 원이고, 500만 원의 이제 설치 비용이 들어가고, 설치하고 1년 뒤부터 200만 원씩 매년 그 기계 운용 비용이 들어가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처분가는 제로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기계를 운영하면서 연간 3천만 원의 수입이 예상이 되고 1억 원에 5년 감가상각하니까 2천만 원씩 연 정액법으로 감가를 하고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현금 유출은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뭐를 계산 안 했냐면은 그 화폐의 현재 가치 계산을 안 했어요. 쉽게. 그래서 총 현금 유출이 되는 거는 1억 1,300인데 들어오는 거는 1억 7천이에요. 현금 유입액은. 이렇다면 투자할 수 있죠. 즉, 이런 적어도 진짜 고가의 어떤 설비 투자를 한다면 우리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표님께 어떻게 얘기해 주셔야 되냐면 적어도 투자의 경제성 분석 혹은 회수할 수 있는 내가 들어간 돈을 언제쯤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은 최소한 염두해 두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그게 계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산을 뭐 미적분을 해, 로그를 해, 루트를 해. 사칙 연산이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의 계산을 하시고 투자 집행을 하셔라. 이게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또 우리 컨설팅을 하는 member십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지우고 가시죠. 줌에 이 주석 달기의 단점. 안 지우면 다음 장에도 나오더라. 장점. 잘 지워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계는 비싼 돈 쓸 때는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돈을 쓸 때는 큰 돈을 쓸 때는 그 큰 돈의 효용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골프 옷을 제가 옷은 그렇게 막 많이 투자하지 않거든요. 비싼 옷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골프 옷은 저는. 왜냐하면 편안하게 입을 정도의 옷만 있어도 되는데. 근데 솔직히 신상 살려면 너무 비싸잖아. 그런데 아울렛 할인하는 데 보면 뭐 어떤 그 착용감, 뭐 디자인, 그다음에 어떤 뭐 뭐라고 할까 옷의 질, 뭐 옷의 그 질, 퀄리티 이런 거 나쁘지 않은데 옷은 또 장점이 있잖아요. 오래 막 비싸면 막 감가가 팍팍 돼가지고 1, 2년 2월 상품 같은 경우는 엄청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 기간계산법,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어떤 요즘 잘 안 보이시죠? 요 컵이 예를 들면 기계라고 할게요. 이거 비싼 기계야. 예를 들면 이게 뭐 DNA 분석기야. 이거 그래서 하나에 뭐 1억 원에. 그런데 내가 이 1억 원을 회수하는데 이것을 회수하는데 내가 1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 기계를 통해서 회수하는데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걸 우리가 회수 기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투자는 빠르면 좋죠. 내가 1억 원 들어간 거를 뭐 내년에 바로 회수할 수 있으면 좋고, 혹은 뭐 2년 안에, 3년 안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수익을 발생시켜. 이러면 더없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미래를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괜찮은 기계를 샀어요. 이걸 사가지고 요 기계를 사서 DNA 분석을 하는데 경쟁사에서 더 좋은 제품을 사서 내가 발생시킬 수 있는 1년에 이제 생각했던 예를 들면 1년에 1억 원 정도를 이렇게 좀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었는데 경쟁사의 더 좋은 기계 때문에 여기서 발생시키는 매출이 50% 줄었다. 그러면 이 내가 계산했던 투자 기간 회수,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늘어질 거잖아요. 길어지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빠르면 좋은 편인데,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좀 힘들죠. 그래서 현금 유익을 투자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기계를 사요. 자, 우리가 여기에 DNA 분석기를 산다고 합시다. 내가 오늘 DNA 얘기를 어저께 강의를 좀 유튜브에 그 어쩌다 어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사건 사고 강의를 이렇게 재미로 보다 보니까 DNA가 나와서 DNA 분석. 자, 근데 이게 3억 원이야, 예를 들면 3억 원. 3억 원인데 예측해 보니까 요 3억 원을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고 4년 차부터 4년, 5년 차부터는 이제 뭐 이익이 난다 이럴 수 있고 또 내가 5억 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제법 빨리 2년 이내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고 회수한 다음에 뭐 5천만 원씩 뭐 수익이 나 내릴 수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어느 게 유리하냐? A, B로 왔을 때 물론 여기는 이 밑에도 나오지만 단점이 있어요. 뭐 화폐 현재 가치를 계산하지 않아요. 투자한 A는 회수 기간이 3년이 걸려요. 3년이 걸리고 총 5억 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투자 대비 현금은 2억 원이 늘어난 거죠. 투자한 B는 2년에 걸쳐서 6억 원, 2년에 걸쳐서 회수가 되죠. 5억 원이 들어간 걸. 그런데 총 현금 유입은 6억 원이에요. 그래서 투자 대비 현금액은 1억 원이에요. 그럼 요 뒤에는 뭐냐? 이제 더 이상 이 기계로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 회수 기간의 장단점은 뭐냐면 단순하잖아요. 평가 이걸로 이렇게 계산하는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복잡한 회계를 아실 필요도 없고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공부를 했지만. 근데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쉽죠. 그냥 내가 1억 원 넣고 3년 안에 1억 원이 들어와 회수가 가능해. 그러면 어때요? 내가 예를 들면 지금 3억 원을 넣고 매년 1억 원씩 딱딱딱 들어와면 쉬운 건 뭐냐면 매년 1억 원씩 들어오구나 하니까 현금 유동성에 대한 것을 좀 쉽게 고려할 수 있고 3년 이내 회수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명백해 보이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 금액 이수 현금 여기는 현금 유입액을 고려하지 않음하고 여기 써놨지만 투자 가치 투자를 판단할 때 이 기계를 살 때는 3년의 회수대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이내에 회수가 되면 내가 3억 원을 투자할 수 있어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3억 원을 투자했는데 2년 이내에 회수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산해 보니 3년 만에 회수가 되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면 3억 원을 투자했는데 5년에 걸쳐서 회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3년 이내 회수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해봐도 5년이나 걸려. 그러면 이 투자는 집행되지 않는 거예요.
리젝트라는 거죠. 그 개념에서의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뭐를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이 이후에 현금 유입액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투자한 A와 B 중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어느 게 유리한가? 현금 2억 원이 증분되는 게 유리한가? 1억 원이 증분되는 것이 유리한가? 이렇게 보면 2억 원이 증분되는 게 유리한 것 같지만, 회수 기간이 3년이 걸리는 게 유리한가? 2년이 걸리는 게 유리한가?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시간 변수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 동안 계산은 3년 이내에 회수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아까처럼 경쟁사에서 요 DNA 분석기를 더 좋은 것을 사들이는 바람에 나의 현금 유입액이 1년 지나고 나서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2년 지나서 떨어진다고 하면 B가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걸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장. 자, 이렇게 뭐뭐 법, 뭐 이런 판단하는 법, 뭐 이런 거 나오면 힘들어. 저도 회계 공부하면서 막 더하기 빼기 막 뭐 이 더하기 빼기의 수준이 아니죠. 막 재무 상황, 재무 관리 CF 공부하다 보면 막 모르는 게 태반이야. 모르는 게 태반. 그래서 머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책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순현재 가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투자를 판단하는데 순현재 가치라는 거로 판단하는 법, MPV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엑셀 쓰실 줄 알면 뭐 함수에 PV, FV 있잖아요. PV 현재 가치, FV 미래 가치 이런 거. 여러분들 그냥 쉽게 내가 지금 1억 원을 넣어두면, 1억 원을 넣어두면, 이제 5년 뒤에 이자 계산할 때 뭐, FV 뭐 이런 거 쓰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억 원의 뭐,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10년 뒤에 1억 원은 지금 얼마냐,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일단, 투자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돈에 대해서는 요 그냥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이건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제가 주식에 1억 원을 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라서 지금 투자 금액 1억 원이고 현재 지금 이제 그 자산 가치는 9천만 원이야. 근데 이게 2년째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다면 실제 나는 1,000만 원을 손실 본 게 아니고 1억 원에서 2년에 대한 금리도 같이 손해보는 개념인 거예요. 현재 가치 개념으로 따지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개념을 이런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금융 컨설팅, 보험 컨설팅, 금융에 관련돼서 대표님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회계에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싶고, 이러시다고 하면, 여러분들, 시간 가치 개념,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은 늘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좋아요.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액이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빼는 거예요. 오탈자네요. 그쵸? 의가 맞죠, 의. 자, 단위 100만 원에 이자율 10%면 좋겠는데, 그냥 가정,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투자한, A 투자안이 있어요. 자, 현재 3억 원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매년 1억 원씩 들어와요. 매년 1억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매년 5년간 총 들어오는 5억 원을 지금 가치로 계산해 보면 3억 7,900이다. 이 개념인 거예요. 100분의 1.1, 1.21, 저기 뭐야, 우리 뭐 복리로 늘어나니까 1.331, 1.4642, 1.61051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년 뒤 100만 원은
1년 뒤에 100만 원은 지금 땡겨오면, 1년 뒤에 내가 100만 원을 받는 거니까 지금으로 보면 90만 9천 원, 뭐 82.6, 75.1, 68.3, 62.1 이렇게 10%가 크죠. 10%가 크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3799, 79만, 7,900만 원 정도가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투자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계를 사서 3억 원 주고 기계를 샀는데 5년간 이 현금 유입액에서 현금 유출액을 빼고 남더니 7,900만 원이 남더라.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현재 가치법이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이면 0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 여기 두 가지 투자한 중, 자, 기계가 있어요. 기계를 구입하는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A에 투자하고 B에 투자했는데 A는 7,900에 그, 그 순현재 가치가 나오고 B는 1억이 나와요. 그럼 어떤 걸 투자하냐?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게 이제 B를 투자한다. NPV가 더 큰 투자 안에 투자한다. 이게 순현재 가치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월한 자본 예산 평가 방법이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을 하고, 다양한 투자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양한 투자에 대해서 가치 가산 원칙이 성립하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다 투자해도 된다 이거예요. 뭐 하면 0 이상이면 0 이상이 나오면 MPV가 0 이상이 나오면 다 투자해도 된다. 가치가산의 원칙이 있고 답이 하나라는 거죠. 유일해. 그래서 다른 자본 예산의 평가의 경우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건 하나죠. 이것만 반영하면 돼요. 물론 이게 반영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현재의 일반적으로는 시장 이자율이라는 걸 써요. 이걸 조금 쉽게 풀면 지금의 뭐 현재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금리는 우리가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 3%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현재 금리 3%야. 이거는 현재 이제 금리일 뿐이고 실제 시장 이자율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데 좀 색깔이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뭐 한 5% 정도예요. 자, 이 투자자들이 보세요. 이 기업에 3억 원이라는 걸 투자하면서 이 투자 조건이 그거예요. 내가 3억 원짜리 기계를 살 거야. 살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7,900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그런데 요 금리를 말도 안 되게 뭐 1%, 2% 정해버리면 7,900 훨씬 커지거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현재 가치가 금리 이거 소폭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그 5년 뒤에 더 쉽게 5년 뒤에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뭐 거의 뭐 약 한 5, 6% 정도 빠지는 수준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9,500원 되겠잖아요. 6,20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 시장 이자율을 보는데 이거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거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좀 눈에 쉽게 보이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눈에 쉽게 보이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자, 지우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어렵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렵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님들하고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 저도 이렇게 막 깊이 들어간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기계 샀어 그러면 뭐 언제 어느 정도 되면 뭐 그 기계값 정도 회수가 됩니까? 뭐 이런 얘기는 물어보죠. 이런 얘기 물어보면 뭐 나름 대표님들 뭐 감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대표님 큰 돈 쓰시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투자 가치에 대한 그 회수 기간이라든가 이 가치 그 들어가신 돈을 회수할 어떤 그 계산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제가 합니다. 그 정도는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대표님들하고 얘기하실 때는 큰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이 큰 돈을 언제쯤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컨설팅을 하고 계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잠깐만, 노션 잠깐만 보고 올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 공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영업 관리 시스템 공유. 제가 요즘 이제 노션을 만들면서 뭐 당연히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노션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거래처에 좀 제공할 수 있는 노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제가 노션 책을 아마 우리나라에 나온 건 다 샀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훑어는 봤어요. 봤는데, 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도 있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게 어렵게 써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책도 쓰는 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다듬어서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4월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 일정이 있어. 그럼 영업성과 목표가 뭐 300이야. 그다음에 원래 제 우리 그 회사 골프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85개는 이번에 치고 와야 되겠다. 내일 모레예요. 강의 일정에서 4월 4일 날 이제 제가 우리 저 CEO 정기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완료됐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CEO의 5가지라는 책을 좀 이제 하나씩 좀 써내려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 이건 여러분들이 뭐 적어서 관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갤러리 형태로 관리해도 되고 표 형태로 관리해도 됩니다. 노션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쓰신다고 하면 무료거든요. 그래서 한번 깔아 놓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세요. 노션 책을 한번 보시면 이게 노션을 그냥 메모 앱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어떤 뜻이냐면 다양한 기록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기록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행성 시계를 제가 그러니까 위젯입니다.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일정을 캘린더 형태로 표 형태로 정리해도 되고 캘린더 형태로 해서 뭐 예를 들면 파일 세 페이지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4월 1일이라는 컴퍼니라는 회사를 갔다 왔다는 얘기고 2일 날은 회계사 미팅을 하고 후보자 미팅을 했고 우리 회사의 사업부 동료 저녁을 먹었고, 목요일 날은 내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고, 금요일 날도 사무실에 있고, 5시에 우리 여러분들하고 CEO 정기보험 강의를 했죠. 오늘은 6일이죠. 제가 월요일 날은 이제 뭐, 백상건업이라는 회사에 가고, 우리 딸내미랑 점심 약속이 있고, 우리 딸내미 학교랑 저희 회사랑 좀 가까운 편이에요. 우리 딸내미 이제 대학생입니다. 졸업반.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원래 저희 회사 골프가 있고 그다음에 9일은 요거는 확정된 약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9일 정도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 놓은 거고 요것도 확정된 약속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제가 일정을 잡고 전화 드려서 요 시간에 일정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금요일 일정을 비워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달력에 가시면 이렇게 플러스 더하기가 뜨잖아요. 그렇죠? 더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떠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한스 식품 이렇게 하고 날짜 이거 누르시면 시간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시간 포함 있잖아요. 시간에서 예를 들면 12시에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12시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이런 다양한 자료를 뭐 예를 들면 뭐 CEO 미팅 뭐 주요 포인트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되죠. 11개에서 점 사업 승계 사업 상속 공제에 대해 관심이 많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자료 그래서 뭐 사업 승 사업 승계 지원
자, 뭐 이런 형태로 써놓으시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지급금 해결을 고민하고 있음에서 뭐 써놓으시고, 뭐 10억 원 정도 가지급금 추정, 뭐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렇게 표가 되거든요. 데이터 인라인이라. 그래서 여기다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노션 강의를 제가 어느 정도 알면 좀 해드릴게요. 영업 자료 이렇게 쓰고 여기가 이제 보시면 뭐 파일과 미디어에서 그럼 여기 딱 하시면 자 여기 영업 자료하고 뭐 제안서 했어요. 파일과 미디어 여기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여기는 책 뭐 파일을 넣어두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떤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 한스 식품이 이제 내 거래처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거래처 관리로 넘어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밖에를 클릭하면 이제 한스 식품이 떴죠. 그렇죠? 한스 식품 떴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여러분 일정 관리를 하는데 물론 뭐 구글도 다 되죠 아마 구글도 되지 않나? 구글은 저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구글 캘린더를 쓰는데 잘 쓰시는 분들은 엄청 잘 쓰시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할 일, 뭐 투두리스트, 강의, 그리고 이제 여기 세 페이지가 있죠. 이거 투두 추가하면 여기 누르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뭘 하나 해볼까요? 뭘 하나 만들어 볼까요? 멤버십, 줌, 강의, 뭐 이렇게 하고, 강의, 강의 주제, 이 CEO 현금 흐름에 대한 흐름을 성과로 연결시키는 방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멤버십 줌 강의 이렇게 뜨죠. 여기를 눌러 투두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이제 내가 메모할 수 있는 아까 같이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일정에서 여기 하시고, 한스식품을 클로징을 해야 돼. 그럼 한스식품 영업자료에서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래서 관련 영업자료를 표로 만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자체를 하나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여기 하나 해볼까요? 음, 미팅 일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팅 일자가 예를 들면 4월 1일이에요. 뭐 그다음 뭐 1차 미팅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파일과 미디어에서 뭐 영업 자료 뭐 여러분들이 하셨던 뭐 영업 자료 같은 거 이런데 파일 선택해서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뭐 비고 그래서 뭐 안 됐네. 자, 텍스트 비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여기다 뭐 음, 예를 들면 가지급종 내용 정리 아니 뭐 이렇게 볼까요? 세무조정 대상에서 분석 의뢰 뭐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한스식품이라는 데 관련돼서 이제 늘어나잖아요. 여기다가 4월 뭐 7일 날 미팅을 해. 그러면 이제 그 미팅 일정 추적 관리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다 관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시스템 영업 자료가 떴죠. 그럼 영업 관리실로 누르시면 저기 우리 홈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비슷하죠. 그럼 여기 이제 한스식품 있고 토글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예를 들면 이제 뭐를 하나 주요 일정 중 하나 해볼까요? 제가 세미나가 있어요. 가평 베네스트 세미나 이렇게 하고 뭐 여기다가 이제 공공협 협회 라운딩 세미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페이지라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게 카테고리 같은 거예요. 맨 앞에 나온 페이지에 속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속 페이지를.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새 페이지 하면 이제 땡땡 협회 라운딩 전 세미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 중요한 내용 꼭 이게 아니라면 메모만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여기에서 뭐 일정 준비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좀 쉽게 쓰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약간만 공부해 두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메모 예를 들면 제발 집필을 하자. 맨날 계획만 써놓고 안 해. 요즘 왜 생크가 나냐? 요즘 이상하게 생크가 나서 타수를 막 놓쳐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아침에 연습장 갔다가 생크 때문에 지금 막 요즘 막 열이 팩팩팩팩팩팩 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메모 추가할 게 있으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여기 하나씩 하나씩 늘어납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뭘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영업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노션을 좀 깔아두세요. 제가 노션으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강의 템을 한번 만들어 드려 보겠습니다. 아시죠? 자, 다시 파워포인트 마지막으로 가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또 벌써 4월이 시작이 됐어. 그리고 이게 날이 이제 봄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항상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음,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니, 줌이 아니라 아까 노션 그 템플릿 강의를, 우리 멤버십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신 우리 부산의 갑자기 윤 팀장님? 제가 자료들 정리해서 멤버십 자료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참, 이번에 CEO 정기본 강의는 제가 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뭔 얘기를 하려다 잊어버렸네.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끄는 게 헷갈려요. 나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